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11차 금요일 수업입니다. 행정의 수단적 가치 마지막이고요. 저희 지금 2주차의 제 마지막 5번째 주제를 복습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수단적 가치는 본질적 가치보다는 좀 가벼워요. 근데 퀸과 로버그의 경쟁 가치 모형의 경우 이번에 지방직 때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암기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복습 스터디에서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해서 빈칸을 만들지 않았던 거는요. 요거는 그냥 일단 기본 개념에 대한 복습입니다. 너무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암기하려고 하면 진짜 힘들거든요. 전체 흐름이 잘 정리가 되는지 보시고 퀸과 로보브는 한 번에 외우려고 하면 잘 안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이해가 됐다는 전제하에 여러 번 반복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시험 때쯤 돼서 여러분들 이렇게 봐야 하는 매트릭스만 자꾸 숫자 특강 해달라고 하는데 숫자 별로 안 중요해요. 이런 매트릭스만 따로 분류하는 그런 자료를 만들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쨌든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오늘은 일단 저랑 이거 해요. 자, 행정의 수단적 가치의 법치 행정이라고 얘기하면 근대 입법 국가 시기에 강조가 됐던 합법성이라는 가치일 거고요. 투입 대비 산출을 극대화시키는 건 그래, 이건 전형적인 능률성 얘기입니다. 물론 기계적인 능률성, 사회적인 능률성 이렇게 두 가지의 내용이 나뉘어지지만요. 어쨌든 능률성, 그래서 기계적인 능률성과 사회적인 능률성 두 가지 존재한다고 보셔야 되고요. 대외적인 민주성, 포국민입니다. 그 다음 대내적인 민주성, 요거는 지금 포 조직이에요. 조직 내에 있는 관료들의 의사결정이 현재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민주성 얘기하고요. 대외적인 민주성은 국민을 위한 행정, 대내적인 민주성은 행정 조직의 민주적 운영. 수단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한지 여부, 이게 바로 합리성이죠. 우리 사이먼 아저씨 나왔어요. 그래서 사이먼의 합리성, 실질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 두 가지인데 이게 실제 합리성이죠. 하지만 인간의 인식력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적 합리성을 따질 수밖에 없다. 이게 사이먼의 얘기였고요. 디즈니는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법적, 정치적 합리성 얘기하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합리성은 정치적 합리성. 산출이 목표를 달성한 정도, 우리 효과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건 조직 문화예요. 퀸과 로브그의 경쟁 가치 모형은 어떤 목표와 어떤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정한 조직의 조직 문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끌고 갈 것이냐. 그래서 경쟁 가치 모형은 일단 그 매트릭스의 기준 기억하시고요. 각각의 모형들이 설명하는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조직 문화가 되어야 그렇게 목표와 수단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자, 제일 마지막 행정에 있어서 중첩이나 여분, 우리 이걸 가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외적인 기구들을 설치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행정에서 불확실한 상황을 대비해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단 가치는 본질적 가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입니다. 맞아요. 합법성에 대한 얘기 들어가야 되죠. 합법성은 법률 적합성, 법에 의한 행정, 법에 근거한 행정, 법치주의 의미합니다. 합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수단 가치인 법의 준수가 강조가 되다 보니 목표 전치라는 형식주의의 문제를 분명히 가져올 수 있는데 이건 뒤에 관료제가 다시 얘기할 거예요. 투입 대비 산출 비율은 능률성이고요. 아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능률성이고요. 그 다음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개념은 효과성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야지만 사실은 효율성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행정에 민주성 들어가야 하는 자리예요. 대외적으로는 국민 의사의 존중, 국민을 위한 행정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빈칸은 이렇게 메꿔주시면 되는데 위에 있는 이 표현 그대로 메꿔주시면 되는데요. 한 번씩 생각해보고 다시 정리를 해주시면 되죠. 대내적으로는요. 말 그대로 행정 조직의 민주성, 조직의 민주성이라는 두 가지의 측면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행위가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최적의 수단이 되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합리성이죠. 그래서 사이먼의 합리성, 이 원래는 실질적 합리성이 가장 기본 합리성인데 인간의 인지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실질적 합리성은 사실상 포기. 만족하려는 대안을 선택하려고 하는 절차적 합리성을 따져야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와 있고요. 자, 여러 기관의 한 기능이 종합되는 중첩성. 동일 기능이 여러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중복성.
반복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가외성의 개념이고요. 가외성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고 행정의 안정성, 신뢰성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죠. 중첩, 반복, 동등, 잠재력. 이게 가외성의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일단 행정의 수단도까지는 다 봤어요. 문제 갈게요. 자, 9번입니다.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가외성은요, 불확실한 상황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중첩, 중복, 동등, 잠재력 이런 거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맞고요. 효과성은 투입 대비 산출, 능률성, 목표의 달성도, 헐 이런 두 가지가 바뀌었네요. 근데 기출에서요, 이렇게 두 개 바꾸어서 설명하는 문제 꽤 많습니다. 그래서 문장 그대로 외워버리셔야 돼요. 투입 대비 산출, 이게 능률성이고요. 기계적 능률성이죠. 목표의 달성도 나타나는 개념이 효과성 개념입니다. 근대 이후의 합리성은 목표 달성 수단이에요. 맞죠? 롤스의 정의로는 물론 본질 가치에 대한 내용이지만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10번 갈까요?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건 본질가치, 수단가치 다 한꺼번에 물어보는 문제였는데요. 본질가치에 좀 더 많은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공익의 과정설은요. 현실주의적이고 사익을 강조하는 공익이기 때문에 개인주의적 공익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맞고요. 공익의 실체설은 개인의 사익을 합해. 그래도 공익은 무언가 따로 있어. 공익이 오히려 전체 효용의 극대화를 통해 나타나. 그래서 이렇게 개인의 사익을 모두 합한 것을 공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행정 이념으로서의 사회적 형평성. 네, 사회적 형평성은 아시겠지만 1960년대 격동기 미국 사회의 혼란. 이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신행정학의 등장이 60년대 후반에 나타났고요. 그때 함께 강조가 되었던 가치이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됩니다. 4번, 롤스가 정의론에서 제시한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는 개개인의 권리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돼 그랬을 때는 안 돼. 상충되지 않는 선까지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4번은 현재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10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2주차 복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주 3주차는 그 어마무시한 행정 이론입니다. 아마 복습도 좀 여러분 까다로우시고 문제도 어려울 거예요. 꼭 복습 테스트 아침마다 습관처럼 들어주세요. 행정학은 습관이에요. 오케이.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희 오늘도 여러분 것으로 화이팅 하겠습니다. 안녕.